2026년 1월 2일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더 시스템이에요. 23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은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을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 설득할 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어떻게 대치를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전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네. 설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장이 있다. 전 그런 거 안 해요. 이 말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하지만 당신만의 불변의 원칙처럼 들린다. 누군가 당신에게 아스파라거스 축제에 가자고 부른다고 해보자. 재미없을 것 같다는 이유는 되지 마라. 재미없을 것 같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스파라거스와 사랑에 빠지는 상대방은 한 번만 가보면 그 축제가 얼마나 재미있을지 알게 될 거라며 당신에게 끝없이 들러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들러붙을 것이다. 그래서 대신에 전 음식 축제 같은데 안 가요. 라고 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유를 물으면 그냥 전 관심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전 그런 거 안 해요와 전 관심 없어요를 함께 사용하면 설득 효과는 배가 된다. 이거는 누군가 설득하려 왔을 때 차단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설득을 하러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차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볼게요. 제겐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누군가 전화가 오거나 이제 그랬을 때 너무 이제 팍 끊거나 이제 이유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게 낫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온 거니까 받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스콧 애덤스님께서는 네, 볼게요. 제겐 원칙이 있어요. 위와 비슷하게 상대방의 설득을 단념시키는 표현. 그러니까 누군가 설득을 할 때 내가 단념시키는 표현은 바로 당신에게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잠재 고객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평소에 밉살 맞은 동료가 같이 가도 되겠느냐고 묻는 상황이다. 함께 지내는 동료에게 가증스러운 놈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때 내겐 고객과의 점심은 1대1로만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 된다.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았음에도 정중하고 그럴싸하다. 제겐 원칙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설득 당할 때 단념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 중에서 그거예요. 저 온라인 잘 못하고 인스타나 스레드 그거 저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요 하면 또 툭 하고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해요 그럼 뭐 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이제, 뭐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또 SNS에 관심을 또 이끌어내는 역할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끌어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 이제 요번에도 만났던 분이, 그러니까, 저는 SNS를 안 해요. 근데 20대 생긴 건 20대 같이 생겼는데 SNS를 안 하는 거예요. 의외로 저희 그룹은 막 당근에서도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인스타도 하고, 뭐 영상을 올려서 틱톡도 하고, 틱톡이 처음에는 또 그랬잖아요. 좀 약간 뭐 외국 물이 들어와서 좀 별로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별로 안 좋다는 식으로. 근데 그래도 나름의 이쪽에서의 3,000포인트 유지하시는데 이거 라이브 방송하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3,00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웨이스퍼가 꽤 많이 나가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계속 연결돼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면은
꽤 많이 해요, 저희 그룹은. 그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외부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을 한 것도 있죠. 여기 보면,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전망. 그러니까 트렌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보면은 AI 대전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해야 하는 이유. 관심 없지만 이제부터 관심 가져보세요라는 거를, 야,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의 설득력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대 교수님, 김난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책을 빌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 그죠? 소비 트렌드 전망이 이렇다라는 거를, 야, 전망이 이러면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차단되었을 때 그러면 전 관심이 없어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SNS 안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설득을 하는 입장이라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소비 트렌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연탄을 연탄 가지고 불을 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삐삐 차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카카오톡이 되는 이 스마트폰으로 바꿨듯이 저 처음에 뭐지? 휴대폰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될 때, 기본 요금도 비싼 거예요? 뭐가 막 있대요? 근데 그거에 처음에는 장점보다는 뭐야, 돈이 더 들어가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올 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관심 갖고 공부를 하자라고 권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설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가 그런 게 어딨냐고 그쵸? 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볼게요. 그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멍청하거나 알랄하거나 악의적인 말을 듣게 된다. 이런 말에는 대응해봐야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과는 관계없이 문제가 생기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나 사업에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살짝 비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당신이 감옥 갈 확률이 80%나 되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렇게 설명 내지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면 상대방도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체면을 살릴 길을 모색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롭고 보다 합리적인 계획을 내놓게 된다. 자기 말이 틀렸다는 지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틀렸다는 거 지적받으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하지만 자기 말을 명확하게 수정할 기회가 주어지면 설사 처음에 했던 주장과 반대가 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명확하게 수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표현이다. 네.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자기가 보기엔 정당하고 공정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직이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상점에서 환불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잘못 산 경우도 있고 원하는 물건의 재고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고 원칙을 깨서라도 당신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 상대방은 계속 원칙을 들먹이며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대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엊그제 좀 도와주실래요? 1월 18일 날 좀 와주실래요? 그랬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있어. 네, 그랬거든요. 1월 18일 날 초대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부탁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하는 데 집중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쵸? 예. 이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 설득력을 발휘하는지 사용해 보면 알게 된다. 좀 도와달라고도 얘기도 하시고요.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설득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1월 18일에 집중해서 초대를 하자고요. 네, 같이 합시다. 네. 이 말은 당신은 힘없는 피해자이고 당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영웅이자 문제 해결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상대방을 올려주고 내가 부탁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신이 영웅이자 문제 해결사가 된 모습을 상상한다. 따라서 당신은 그 기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을 당신의 문제 해결사로 임명하면서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던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착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다. 당신은 그저 정중하게 직접적인 질문만 하면 된다.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문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경험하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예, 이거 되게 좋습니다. 그쵸?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도 너무 좋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상태. 그쵸? 어, 간단한 인사에서부터 세세하게 내용을 열거하며 가장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어떤 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나는 개 훈련법을 배운 적이 있다. 이때 가장 먼저 배운 내용 중 하나는 간식의 질에 따라 개가 훈련에 협조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훈련사는 맛난 간식을 제공했다. 나는 훈련사가 마음만 먹으면 개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반면 우리가 제공했던 그저 그런 간식으로는 개가 반항만 하지 않아도 다행일 정도였다. 훈련사는 자기의 훈련 결과가 좋은 데는 맛있는 간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털어놨다. 고마움의 표시는 사람에게 주는 간식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아량을 베풀거나 좋은 일을 하면 상대방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맛있는 간식이 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 또한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무상으로든 개인 생활에서든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해 주기 바란다면 고마움을 표현할 때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라. 고마움을 표현할 때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라. 이거 참 중요한데, 아, 그냥, 맞다, 괜찮다, 맛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듣고 싶고, 근데 나는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 얘기를 또 안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라지 무침을 받았는데 진짜 미세하게 잘라 가지고 세서 저는 인제 예전에 엄마한테 봤던 건 도라지가 그냥 통째로 까서 그냥 무쳤는 거 있죠? 새콤달콤하게 무쳤는 거. 근데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미세하게 이렇게 찢어 가지고 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진짜 맛있네." 그랬는데 인사를 안 했어. 그래 가지고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표현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람들과의 교류하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건데 너무 표현을 안 해도, 그쵸? 너무 안 해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을 안 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그렇다. 교류하는데 공감대 형성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표현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이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쵸?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명확하게, 그쵸? 그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근데 칭찬도 명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명확하게 칭찬하는 거, 표현하는 거,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올 한 해는 좀 한번 그렇게 해 봐야겠어요. 그쵸? 네. 그다음에 감사의 말이 담긴 손편지는 언제나 높은 점수를 받는다. 물론 요즘에는 이메일을 더 널리 사용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든 무엇에 대해 고마워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고마워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쓰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걸 안 해 버릇해 가지고 그냥 구체적인
써지지를 않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공한 선물이나 도움에 대해 뜻밖이어서 놀랐다거나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거나 큰 도움이 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차가 정비소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보나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를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과 비교해보면 그냥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것보다 아이고 정비소에 그쵸? 어떻게 가나 했는데 야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올 한 해는 좀 표현을 잘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상대방이 제공한 선물이나 도움에 뜻밖이어서 놀랐거나 그쵸?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거나 큰 도움이 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쵸? 한 번 더 이제 읽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이의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하는 게 낫지만 간단하게 이왕이면 더 잘하는 게 낫지 않은가. 사람들은 함께 일할 사람을 고를 때, 팀원을 뽑을 때, 파티에 초대할 사람을 고를 때, 자신이 받았던 고마움의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사소해 보인다고 전혀 사소하지 않은 일이다.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사소한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너무 좋은 얘기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친구로 여기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라는 거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비밀이 아니야. 그쵸? 네. 네, 비밀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음, 네, 비밀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볼게요. 서로 비밀을 지키는 사이가 되는 길이야말로, 비밀을 지키는 사이가 되는 길이야말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믿음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비밀이 위험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거를 비밀로 갖는 게 아니라 위험하진 않지만 뭔가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럴 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예는 내가 상사를 죽여서 뒷마당에 묻었어. 뭐 이런 표현을. 좋은 예는 이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제인이 만든 소스를 먹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런 척한 것뿐이야. 좋은 그런 척한 것뿐이야. 예, 이런 근데 부정적인 건 하면 안 돼요. 너무 웃긴다. 그쵸? 비밀을 공유할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상대방이 작은 비밀을 계속 잘 지키는지 확인하라. 또한 상대방이 제3자의 큰 비밀을 당신에게 털어놓는다는 건 당신의 큰 비밀도 새어나갈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당신의 비밀이라고 잘 지킬 수 있겠는가? 당신의 비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죠?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못 지키는 사람은 다 못 지키죠. 근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나쁜 게 있어, 걸려. 그 내 안에 있어요. 반드시 내가 경험하는 내 안에 있더라는 거는 참 공부하면서 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 내가 나를 아직 그렇게까지 못 볼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만 저 세상에서 판단되고 있는 것들은 내 마음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갈수록 비난하고 이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네. 또 볼게요. 성공 기술 11번째 결단력입니다. 항상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어떤 길이 최상의 길인지 그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상황을 두고 단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사실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요?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상황을 두고 단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독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는 사람은 리더이자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생소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 당신이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리더십을 보게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순간이 오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삶은 원래 엉망진창이다.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릴 수는 없다. 설사 약간의 회의감이 들더라도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의 사람들이 호감을 품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결단력 있는 모습에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뭔가 결단력. 결단을 얼른 내지 못하는 것도 뭐가 있냐면 결정장애가 있는 거죠. 이 결정장애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왜?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될까 봐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정장애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성공 기술 12번째 결단력 있는 거가 내 판단력, 결단력을 갖게 되는 거. 참 어제도 이렇게 그 통화를 하다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런 거는 이런 거 같아 라고 해서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데 내 거는 내 거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판단을 못하지 하니까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난 거야. 내 입장에서는 푹 빠져버려가지고 밖이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봤죠. 내가 뭔가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또 불편해하는 것에 대한 거를 불편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불편할까? 를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왜 불편할까를 딱 봤더니, 거기에 제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싫고 느낌이 싫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싫은 느낌이 있는데, 요새 이제 싫은 느낌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 제가 마음에서 아직 안 벗어났잖아요. 마음 안에 있으면 계속 올라와요. 마음 안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빠져나오는 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마음을 빠져나온 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빠져나올 때가 있겠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속에 있는 낙서된 것을 빨리빨리 찾을수록 빠져나와지는데 찾지 않으면 에너지가 전체적인 환경이 좋아지긴 하지만 이거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또 올라와요. 불편한 것들이. 그래서 불편한 게 왜 올라올까 그랬더니 아, 저 사람이 외로워서 그렇구나. 뭐 어떤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때. 그랬더니 그 모습들에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그 발표하는 모습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한 부분에 어떤 또 한 부분에 저항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기 모습에서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시 또 찾아서 발표하고 에너지를 없애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력도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결단력, 그쵸? 직관력, 통찰력. 저는 이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의식 수업을 들었던 것들 중에, 어,
선생님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직관력이 생겨, 통찰력이 생겨,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 진짜? 아,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점점 내 문제, 마음속에 있는 나의 낙서된 부정적인 나를 보고 있는 내가, 부정적인 나를 없애는 거죠. 재맥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간이 생기니까 점점 그런 직관력과 통찰력과 결단력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스스로가 생겨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엄청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성공기술 to 에너지. 에너지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그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호응한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춤을 추고 있다. 반응을 한다. 당신이 어떤 일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직접 그 일을 해보도록 설득하기가 쉬워진다. 그 일을 직접 해보도록 설득하기가 쉬워지는데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에너지는 빛이고 사랑이고 사랑의 밝기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20에서 1000까지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지만 빛이 어두워요. 그죠? 내가 이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낮을 때는 어둡죠? 비참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 죄책감을 느낄 때, 무기력할 때, 슬플 때, 슬픔은 또 같은 거기에 막 진동이 됐잖아요. 시크릿 때 누가 우니까 같이 눈물이 났던 게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안 난다고 나는 75가 아니야는 아니거든요. 아주 더 무기력하면 눈물조차도 안 나요. 아주 아예 뛰어나든지 의식이 더 높아진 상태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쵸?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직 이게 어,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에너지는 이게 제일 커요. 그쵸? 성공기술 에너지 의식을 높여라. 의식이 모든 것이고 빛이고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유효상종. 그쵸?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 한다. 무언가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보여준다면 당신들도 당신과 같은 강도로 경험해보고자 할 것이다. 경험해보고자 할 것이다. 에너지가 이건 짧게 돼 있어. 이 사람이 영적인 공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목표보다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죠? 목표는 이루고 나면 혼자 뭔가 공허한 느낌을 든다는 거야. 이 인간이라서. 그래서 목표보다는 그냥 시스템에서 즐기면서 계속 하는 거. 즐기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좋은 것도 있는데 에너지에 대한 건 짧게 5줄로만 요약을 해 놓으셨네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표 5개, 10개를 쳐도 모자라는 의식이 모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성공기술 13번째, 또라이 기질이 있어야 된다. 또라이. 그죠? 미쳤다.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더니 그 또라이잖아 하면서 그쵸, 또라이입니다. 미쳐야 됩니다. 옆에 주변 사람들이 또라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는 미쳐버려야 됩니다. 그쵸? 안 미치는 거는 두려움 때문에 안 미치려고 하잖아요. 뭔가 내가 저게 딱 와닿는 게 있어. 미칠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뭔가 하나 꽂혔으면 그걸 미쳐버려야 되겠다라는 전 프리즘 아이어로 미쳐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한 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아,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내일 수업 있고요.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1월 18일 날 대전에서 행사가 있어요.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곰돌님, 1월 18일 날 대전 갑시다. 네. 네, 그리고 3월 7일, 8일 깨달음 시크릿 있으니까 많이들 시간 비워두셔서 초대도 하시고, 올 한 해도 많이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